저는 하이탑에듀 대표원장 권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을 위한 어떤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예비고일들이 요 상담도 받고 레벨 테스트도 받고 뭐 이러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혹시라도 이제 제가 사전 질문지는 받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릴 거고요, 강의 중에. 그, 이제 중간중간에라도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질문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학원도 보내고 뭐 선행학습도 하고 이러고 계셨던 것들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예비고일들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뭐 의학대, 수의대, 약대 뭐 이런 데가 이제 진로 희망인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제 대학교 입시 경쟁은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하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전국 단위에서 우리 성남 수정중앙구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챕터는 고교학 전제입니다. 자, 어머님들 요 질문 주신 거 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뭐 1학년부터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 참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고교학점제랑 관련해서는 제가 예비고일 선정 설명회를 한 게 있어요. 학교 선정 설명회.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있을 거고 영상이 그걸 보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생기고 무엇이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대입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일단 기존의 9등급제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9개가 있다가 5개로 바뀌는 거니까 등급 구간이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등급이 원래는 4%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인서울의 스카이 서성한, 특히 스카이 계열은 아주 오래전부터도 4% 정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4%에는 들어야 스카이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등급을 늘려놨으니까 사실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스카이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많아졌습니다. 원래 10%면은 서성한에다가 스카이 서성한에 중경외시 그리고 건동 라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전부 다 하나의 등급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1등급. 그죠? 1등급을 받기는 좀 수월해졌다. 예전에는 굉장히 최상위권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의 상위권까지는 1등급을 받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을 받으면 스카이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겠죠. 쓸 수는 있는데 합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해석은, 안 좋은 해석에서 이제 안 좋은 측면은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1등급을 받는 전국에 있는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그 경쟁률이 높아지는 데서 무엇을 잘해야 합격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잘 준비하면 되겠죠. 초중 시절에. 그죠? 2등급은 무려 34%까지입니다. 이 34%가 어떤 숫자냐면요.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 수도권의 상위권, 뭐 가천대라든가 단국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도 전부 다 이 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2등급을 받더라도 어떤 학생은 인서울을 갈 거고, 어떤 학생은 뭐 수도권의 낮은 대학을 가겠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역시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평가 방법도 고교학점제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선택 과목의 어떤 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초중등부 시절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자, 일단 이 상대 평가가 병기되게 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성취 중심의 A, B, C, D 지금도 이제 중학생들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5등급제까지도 같이 병기하겠다는 얘기고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된다. 그죠? 그러면 초중등 시절에 논소 수령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술하는 방법,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일반고 학생 수예요. 지금 현재 고1들 대상으로. 이 중에서 예전에는 풍생고 기준으로 한 10명 정도가 1등급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스카이 서성원에 도전할 수 있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다만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랑 합격이 가능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을 많이 졸업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등급, 1.4등급 이 학생들이 스카이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의대도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합격, 2차 합격 이렇게 합격이 되면서 합격이 돼야 될 텐데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이 30명이 전부 다 1.4등급 선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고에? 그죠? 그럼 등급으로는 경쟁을 가르기가 어렵죠. 자, 쉽게 말씀드려서 등급을 따는 건 사실은 이제 지원 가능을 결정하는 거예요. 합격을 가능하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게 무엇이냐? 자,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발 도구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일단 내신 등급. 자, 내신 등급은 우리 성남 수정구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월해요. 그거는 장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이점이라 그럴게요.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점이 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분당이나 강남 지역에 좀 상위권 아이들이 성남으로 우리 수정중앙구로 이사 오고 전학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최상위권을 받기가 쉬우니까.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급을 따기가 쉬운 이유는 뭐 계시면 좀 물어보면서 하겠지만 등급을 따기 쉬운 이유는 일단 학교 시험의 난도가 낮다. 학교 시험의 난도가 낮다. 자, 분당이나 강남과 비교해서 난도가 낮은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급은 어쨌든 이 등수 싸움이잖아요. 등수. 그래서 경쟁자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경쟁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예를 들어 초중등 시절부터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심화학습도 많이 했다. 그럼 나도 그만치 하지 않았으면은 경쟁력이 없죠, 내가. 그런데 우리 성남 수정중앙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막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유는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도 어느 정도 등급을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신 등급 따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1등급 따기는 또 구간이 넓어졌으니까 더 쉬워졌습니다. 참 좋은 상황이에요. 저는 좋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합격을 좌우하는 거, 경쟁률이 높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 대학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입시 제도를 만들어 나갈 텐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이제 전국 단위의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격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생기부를 잘 해야 될 텐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초중등 설명회니까요. 초중등 시절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죠? 이게 일반 선택, 그다음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까지 고등학교에 가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수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나갈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연하게 그냥 문과 계열에 어떤 흥미가 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2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 괜찮겠죠. 혹은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자기가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으로 가면서 좀 더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돼서 뭐 매체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과목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 과학 과목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처음에 공통 과목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막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진로에 맞는 어떤 과목들을 탐색하고 선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앞으로 놓여질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중등 시절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적어놨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자기 주도성을 일단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학교 시절에. 이 초중 시절에 아이들이 보통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뭘 이렇게 찾아보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데 내가 뭐 생명공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뭐 탐구도 해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죠. 그냥 국영수 공부에 치여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합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학습 로드맵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챕터 1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는 등급 구간이 넓어져요. 5등급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등급을 따기가 수월해졌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남은 더더욱이나 더 수월하다. 그죠? 경쟁자의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합격을 좌우하는 것들,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갔고 합격을 좌우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생기부 내용이 될 텐데 그 생기부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초중등 시절에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잘 되어야 합격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경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남 수정중앙고에 있는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까지 뭐 서울대, 고려대, 뭐 의대 이런 게 다 됐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초중등 시절에는 국어랑 영어에 대한 수능 공부는 많이 해놓을수록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사특목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사특목고는 학교별로 그 성향도 다르고 어떤 학생들이 좀 들어가기가 쉬운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유리한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준비가 좀 되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정도를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자사특목고의 종류에는 일단 첫 번째 국제고랑 외고가 있습니다. 자, 국제고가 이렇게 많죠. 그죠? 그리고 외고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목고 쪽에 있어서 그냥 뭐 수학 공부도 많이 시키고 뭐 해서 그냥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나눠졌죠, 역할이. 그래서 국제고는 국제 계열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학교고 여기는 외고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여기는 국제 계열의 전문가잖아요. 뭐 경영을 공부할 수도 있고 경제를 공부할 수도 있고 법률을 공부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외고는 외국어랑 관련된 학습이 많죠. 그래서 내가 중국어학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 깔고 그다음 중국어까지 배우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어 공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뭐 수학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고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치만 지금 이제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치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5등급제가 되면서 사실 생기부에 그 뭐랄까 생기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생기부를 잘 챙겨주는 거에서는 자사특목고가 훨씬 낫습니다. 일반고보다. 그래서 이제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수정중앙고 일반고의 아이들은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놀아요. 그죠? 기말고사 끝나면 또 휴식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생기부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생기부 탐구 활동들을 커리큘럼으로 잡아놓죠. 야, 너 주제 탐구 어떤 거 할 거야? 자, 이런 거 네가 준비해서 가져와. 내 생기부에 써줄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이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자사특목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위기가 있죠.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과학고, 영재고. 사실 이거는 성남 본시가지에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입시에 있는데, 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건 아시죠. 다만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는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가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 다 이제 의대 계열에 진학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내가 의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은 과학고 영재고에 가게 되면 이제 좀 힘들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이제 전사고죠. 전사고도 많죠. 전국 단위 자사고고 이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이 자사고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학교가 교육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입에 딱 적합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대학교 입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당연히 전사고 쪽에 뭐 서울대 등록자 수만 봤지만 이게 서울대만이고 고려대, 연세대의 의대 뭐 등등 포함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훨씬 더 궁금하실 수가 있죠. 스카이나 의치안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등급제로 현재 9등급제에서 요 1, 2등급 선에 들어가면 자사고에서 1, 2등급 선에 들어가면 이렇게 합격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잘 보면 3등급 때에도 의치안, 4등급 때에도 의치안, 그죠? 4등급이 40%까지인데 거의 한 절반 이상만 하면은 스카이며 의치안이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사고는 사실은 들어가는 것보다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준비를 잘하고 들어가야 가서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들을 좀 살펴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그죠? 여기 가장 큰 비중 차지 적혀 있지만 과학, 수학, 창의성 및 잠재 역량 면접. 이름이 이제 면접이지 사실은 시험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따로 이제 공부가 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영재고는 이제 영재 캠프가 있는데 지필고사도 있고요. 여긴 정말 영재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고 보내려고 이제 만들어진 아이들보다는 좀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가서 합격할 확률도 높고 실제로 가서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실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수학, 과학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수학, 과학의 어떤 선행학습도 당연히 많이 하지만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남에는 그런 컨텐츠는 없죠. 그죠? 뭐 강남이나 분당 쪽에 가야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고, 일단 문과 계열이고 어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국제고랑 외고 다 괜찮습니다. 이 두 개는 조금 그래도 들어가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경쟁률이 뭐 높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요 세 개로 지금 적혀 있는데요. 생기부, 자소서, 면접, 그죠? 그럼 이 세 개를 준비하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사고도 동일하거든요.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자사특목고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보시면은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중3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경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면접 준비도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생기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생기부에 무엇이 실려 있어야 되느냐, 그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죠? 자사고 마찬가지예요. 뭐 체력 검사도 있지만 어쨌든 생기부, 자소서, 면접 요 세 개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사특목고에 준비하려면은 일단 내신은 당연히 주요 과목에 올 A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건 뭐 근데 우리 중등 시험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A라는 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 A를 받아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A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행 심화 여부는 이제 가서의 문제거든요. 가서. 그래서 가서 하려면은 전 과목에 대한 심화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특히 선행보다도 그냥 가볍게 선행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심화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자사특목고 쪽에서는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이런 식이에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쉽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준비가 잘 되고 가야 되죠. 자, 그리고 생기부 자소서 면접이 있는데 이제 자소서랑 면접이 별표를 쳐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생기부는 비교적 좀 별표가 덜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기부가 교사들이 작성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는 이유가 이 생기부가 이제 확실히 뭐 100% 아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하고 어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성향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는 아이여야 되고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금 이제 좀 더 좋아하는 아이들, 거기서 장점을 드러내는 아이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로 한번 볼게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는 탐구 역량. 어서 보셨죠? 이걸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냐면 고교학점제의 대입성공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고교학점제의 대입과 관련된 생기부 준비도 좀 되게 되어 있어요. 세특,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상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이 학폭은 뭐 당연한 거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건 빼버리고 이쪽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게 이제 봉사 동아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런 게 세특과 관련된 거고 여기 이제 그 A, B 학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A 받았는지 B 받았는지. 그다음 자유학기 활동 상황. 그래서 자유학기가 있죠. 자유학기제. 그래서 그때 뭘 했는지. 그래서 독서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자율 활동이라 그러고 이건 동아리 활동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율 활동들이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생기부에 얘가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어떤 동아리에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써지는 건데 이제 고등학생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에서 중3으로 가면서 구체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중1 때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렴풋하게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생기부에 뭐 세특이라든가 세특은 뭐냐면요. 생기부에서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있어요. 수학 과목 선생님이 이 학생이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사회 과목이나 국어 과목이나 수학도 상관없어요. 이런 과목 속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어떤 관심을 가진 탐구 활동들. 그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의대생들이 지금 정원이 늘었잖아요.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회적 이슈에 법과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탐구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봐볼까요? 자, 2학기 수학인데요. 자유학기에 선분 각 위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 난이도의 문제와 일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함. 자, 여기까지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죠? 너무 피상적이죠. 학생에 대해서 뭔가 이 학생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해 줬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그냥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입니다.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합동인 삼각형을 정확하게 작도할 수 있고 작도 방법에 대해 설명함. 이런 수행평가일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렇죠.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교과서 속 주요 용어와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기호와 그림을 이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조하여 마인드맵함.
이것도 역시 수행평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지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죠? 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수학에서 선분, 각, 위치,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중학생이 그렇게까지 막 깊게 들어가긴 어렵지만 좀 관심 있는 어떤 탐구 주제를 정해서 그 탐구 활동을 하고 선생님한테 저 이런 거 했어요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보시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 얘는 이런 걸 했으니까 뭐 삼각형에 대해서 어떤 서적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하여서 뭘 했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선생님이 써주는 거라는 거죠. 잘 어필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또 얘네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컨설팅 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나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컨설팅 업체 가이드 한 거는 사실은 뭐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학생이 무엇을 정말로 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런 이슈들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만들어질 겁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사특목고 생기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에만 찾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게 된다. 아니, 자사특목고에 합격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1500자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컨설팅 업체에 붙는 게 좋습니다. 그 학교마다 이제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와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접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합격이 되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게 면접 질문입니다. 외대부고인데요. 자, 물리학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물리학의 대중에 기여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면 평상시에 정말로 찾아봤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관심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자사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 A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거기다 면접 거기에 생기부를 챙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자사특목고에 대해서 제가 20분 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예비고일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내신이 정말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자사특목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 생각을 해봤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면은 아이가 처질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가 이제 잘 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사고에 들어가는 거는 내신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더 잘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단순히 선행이나 심화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도적인 탐구 능력, 자기 주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역량이 생겨야 될 겁니다. 자, 챕터 3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대입 성공을 위한 학습 로드맵이고요. 초, 중등 시절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무엇이 합격을 좌우하냐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것들을 길러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청성중학생인데 실제 그 예비고일 이제 이렇게 사례예요. 그래서 내신이 197입니다. 잘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중간고사 내신 성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이 3, 4등급, 수학은 2등급에 있지만, 그죠? 꿈꾸기로는 다 1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서울에 되게 좋은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 미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급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미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해요. 자, 고등학교에 가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 중등 시험이 쉬워서 그래요. 성남권에. 그러다 보니까 쉬운 시험에만 아이들이 익숙한데 이런 문제들은 잘 푸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도. 예를 들면은 뭐 수학으로 치면 라이트 센 정도는 뭐 가볍게 풀어줄 수 있는 학생.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는 이쪽에서 100% 나오죠. 근데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등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학교든 이게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이게 30% 이상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뭐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초중 시절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비고일들 테스트를 보는데 이 심화 문제의 비율을 한 이 정도로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점수가 막 40점, 30점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것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얘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 오늘 와 계신 분들 한 10명 정도 와 계신데 좀 느낌이 오셨죠? 그냥 단순하게 심화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에 성공하려면 심화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초, 중등 시절에 심화 공부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일단 유리한 점은 있어요. 유리한 점은 아까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내신 경쟁은 이제 경쟁자들의 수준이 높지 않으니 유리한데 이제 전국 단위의 경쟁이 생기부나 수능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의 경쟁이에요. 이 전국 단위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막상 해보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초중 시절에. 학교 시험은 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땐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100점 받고 막 했다는 거죠. 어떻게 잘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국어 문제집 몇 권 풀었니? 뭐 사회는 몇 권 풀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학교 시험 쉬우니까 시험을 잘 봤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노력을 더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학생도 안심하고 요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점점 습관이 안 좋아져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시키는 이유도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얘기를 드리면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학교가 끝났고 학원을 가죠. 학원이 끝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여기서부터 3, 4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 애 10시에 오는데요? 10시에 와서 3, 4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져요. 진짜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3, 4시간 동안 뭐 하냐? 이미 학원에서 좀 우등생이기 때문에 보통 커리큘럼이 심화나 선행 쪽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 게 많아요, 아이가. 그래서 심화 공부하려면 좀 어렵고 그다음에 뭐 국어 영어도 좀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새벽 1~2시까지 공부하고 자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몸에 붙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 단위의 스카이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게임만 하고 학원 숙제를 열심히 정성껏 하는 게 아니라 해치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빠르게 하고 놀자. 그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되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인류대나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1등급만 필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1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등급이랑 수능 최저만으로 가는 거여서 우리 성남시 아이들한테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도 생기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 첫 번째는 플러스 알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 공부예요. 그래서 초등 시절에 뭐 중학교 2학년 거 배우고 있어요. 뭐 중3 거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저는 사실 초등 심화 문제를 좀 재미있게 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중등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중등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고1 개념 원리를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까먹게 되어 있고 그냥 좀 한 거죠. 한번 그냥. 여기 선행은 제가 안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자사특목고 쪽은 얘기가 달라요. 자사특목고는 제대로 좀 선행하고 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학습 시간의 형성입니다. 이게 학습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거고 우리 초, 중등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루틴하게.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 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학부모님 그러던데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자기가 짜줬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사춘기를 겪더니 뭐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습 습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교 내신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레벨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아요.
다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등급은 현재 4등급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변이 없는 한. 근데 4등급을 받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컨설팅을 또 했죠. 학습에 대한. 그래서 오늘 학습에 대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1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제 요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다. 1등급의 아이들은 한 4, 5시간 이상의 순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쟁자들이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스카이 서성한, 그다음 중경외지. 아까 어떤 학부모님 그러시던데 뭐라 그러셨냐면 약대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약대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서성한이라도 그냥 보낼 생각이에요. 근데 서성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서성한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러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내세울 만큼 뭐 심화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90점이 넘었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죠? 그냥 좀 사실 중학교 때 애가 좀 잘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대입 성공을 위해서는 새벽 2시까지 뭐 하루에 4, 5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중등 시절에 체력을 비축해 놔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초중등 시절에 조금씩 피치를 올려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부분 4등급이야. 현재의 4등급이야. 얘네가 이제 수도권 대학을 가거든요. 지방권이랑. 얘네들이 학습 습관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거의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 위주로만 하고 중학교 때 하던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늘 얘기 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매일 2시간씩이 별게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상담을 오는 경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현재 4등급이나 3등급이지만 얘가 1,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학생한테도. 너 1, 2등급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오면 그렇게 얘기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이 차이가, 공부 시간의 차이가 한 500일 정도 벌어진 거예요. 고등학교에 와서. 벌써 한 1000시간 차이가 났죠. 1000시간 굉장한 시간입니다. 1000시간이면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센 전부 다 풀고도 2바퀴 돌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때는 좀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다. 1, 2등급 아이들을. 그러니까 초반부터 세팅을 당장의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약간 재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 많이 해놓은 애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도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가면서 조금 이런 습관이 들면 좋은데요. 혹은 초등학교 때도 이런 습관 들면 좋아요. 오늘 와 계신 분들이 초6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중1, 중3도 계신데 이 공부를 보통 여기에서 끝납니다. 학원 숙제 위주로. 그죠? 영어 숙제, 수학 숙제. 그 숙제 속에는 복습 숙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습을 하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학원을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 숙제를 내준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이번에 놀란 애들 몇 명 있어요. 예비고1 테스트 보면서. 근데 보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가이드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고1 수학을 나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고1 수학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고1 수학 책을 한 권 더 사줄 테니 앞에서부터 이것도 다시 같이 풀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되 얘네를 시간표상에 배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있잖아요. 틀린 문제. 틀린 문제는 오해독을 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이건 수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나 과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제를 5번 반복. 그죠? 저도 이제 의대를 다녔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해독입니다. 오답 정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 과목이든 심화. 심화는 한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별표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좀 보다가 모르겠으면 별표. 그럼 학원에 가서 배우죠. 막 가르쳐줘요.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면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공부가. 그죠? 아무 실력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너 8시에서 9시는 심화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문제가 됐든 두 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1시간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좀 시간을 짧게 잡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을 늘려나가더라도 이런 공부 시간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시간표상에 쫙 흩어져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루틴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초중등 시절에 학습 습관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와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아이가 일본에 의대를 가고 싶대요.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그래서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그 의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고려대를 가고 싶대요. 너 왜 고려대 가고 싶니? 그랬더니 고려대에 한번 집에서 갔는데 벽돌이 너무 멋있더래요. 고려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그죠?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충실히 해나간다. 그러면 그게 아이한테 힘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생기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합격을 좌우하는 게 생기부일 거라 그랬고, 이 생기부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기본이 되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기부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가이드라인. 자,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숙제, 오답, 심화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학의 경우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숙제를 60분 정도를 한다. 1시간. 그러면은 복습을 또 아까 오해독 하는 거 있잖아요. 걔를 60분. 그리고 30분은 심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에 과학이나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1시간 정도는 뭐 영어 공부한다든가, 국어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어 영어 제가 말씀드린 국어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어 점수가 90점이 넘어가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중등 시절에. 이게 되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1등급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죠. 90점을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1등급 커서 이거보다 낮아요. 그죠? 그리고 2단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고2 거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당연히 예측이 되겠지만 고3 건데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3단계는 좀 더 강조할게요. 고3 수능인데 이 1, 2단계에 있는 얘랑 고3에 있는 이거는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2 때까지 내가 잘한다고 안심을 하다가 고3 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고3 수능을 봤을 때 8, 90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고1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생각보다. 걔네가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걔네가 스카이 및 의대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초등 시절에는 뭐 책 읽는 것도 하고 독서, 논술, 뭐 글쓰기 등등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등부가 됐을 때는 수능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수능 공부가, 수능이라는 게 무슨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자,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과정에 대한 심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차피 선행으로 미적분까지 해서 고3 수능 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루틴을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냥 가상에 월수금은 영어학원을 가고 있고요. 화목은 수학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 그럼 월요일 날 영어학원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뭐 대략 한 7시 뭐 이렇게 8시 되겠죠. 그럼 밥 먹고 나서부터 시작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영어 숙제입니다. 이거 흐트리시면 안 돼요.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이상하게 됩니다.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학원을 이날 갔다가 이날 가잖아요. 영어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 숙제를 이날해요. 이날 갔다 왔는데 하루 지나서 반쯤 까먹고 시작하고 단어 외우고 나서 학교에서 혹은 학교에서 번개같이 해서 학원에 가서 통과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날은 수학학원을 가야 되니까 또 영어학원 갔다 와서 수학 숙제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학원 갔다 왔으면 영어 숙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날 배운 걸. 그리고 이 영어 숙제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오답, 심화 이런 것들 넣었잖아요. 수학은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5회독, 그 다음 수학 심화까지 시간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 영어 숙제 1시간, 그 다음에 오답 1시간, 수학 심화 30분. 그래서 2시간 반을 짰죠. 그죠? 그러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찌감치 끝나니까 한 8시, 9시 정도면 끝날 거예요. 일과가. 이렇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는 너 독서하다가 자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그죠? 수학학원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해야 바로 배운 게 복습이 되고 잘 풀립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오답 심화도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잖아요. 이날쯤 되면 까먹을 거거든요. 그럼 영단어 복습 정도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학교 가서 영어학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단어 복습 외우는 거니까 그럼 한 3번 정도 보고 영어학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여가는 독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주중을 채우고 주말이 되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초중등생들이니까 뭐 TV 본다 그러면 TV 좀 허용해 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국어, 과학, 사회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 영어까지 하면 좋아요. 좋은데 물론 수학 숙제 해야 될 거예요. 월요일 날이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다 했죠, 숙제를. 그래서 복습 정도만 다시 하면 되는데 여기 탐구 중심이라고 적어놨는데 국어를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진도 부분에 대해서 하든가 아니면 국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하든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틀린 거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가끔가다 이제 이벤트성으로 보시면서 국어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시를 하나 배웠다. 윤동주의 서시를 배웠다. 그럼 윤동주의 서시에 대해서 탐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윤동주의 서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윤동주의 서시, 윤동주가 어떤 시인이고 어떤 시대를 살았고 그 시의 내용이 뭐고 의미가 뭘까. 그렇죠.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형식의 공부들. 왜냐하면 수행평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생기부도 다 이거거든요. 그죠? 아까 내가 대입을 좌우하는 게 생기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탐구 주제들을 가지고 탐구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지만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중등생에게 적합한 탐구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놀러 다니느냐? 그죠? 아이랑 시간도 보내고 놀기도 해야 될 텐데 가끔가다 그러는 건 괜찮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초등학생 더 많아도 되겠죠. 그것들 중에 탐구 활동들이니까. 그런데 이 어쨌든 주말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런 거를 좀 일부 한다고 해서 놀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루틴하게 몸에 배게 해주시고 이게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과목 수도 늘어나게 되고 시간도 늘어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크를 딱 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로드맵도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합한 학습 시간이에요. 초4는 한 1.5시간 영수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초5도 마찬가지. 근데 초6 때 좀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학 선행을 적어놨는데, 물론 더 빠르면 좋겠지만, 여기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초6에서 중1로 갈 때 이 중1 과정을 탄탄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등부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중1 과정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1, 2, 3으로 가면서 또 시간을 늘려가는 순공 시간 위주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국영수사과가 쫙 펼쳐져 있을 거고 고1 과정도 역시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1 과정 두 바퀴 돌았는데 고1 시험 봤더니 30점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레벨 테스트에서. 그죠? 왜 그러냐?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열정적으로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오답이나 심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럴 일이 없겠죠. 그러면 굉장히 잘 본 상황에서 많은 걸 아는 상황에서 고1 과정이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돼야 좀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행보다는 열정적이면서 어떤 루틴한 그런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시간 50분 정도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어떤 애로사항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각 파트별로 뭔가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뭐 다른 거 찾아보셔도 좋고 저희 유튜브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도 꽤 있어요. 생기부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해서 있는데 일단 그 선행과정 언제 나가요? 뭐 학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세요. 레벨별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중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수학 고득점을 위한 초중등 학습 로드맵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공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 기말고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학교 시험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집을 국어, 과학, 사회를 최소한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2권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학교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밖에 없어요. 뭐 올백이나 뭐 있을 수 있지만 진도가 안 맞으니까. 근데 족보닷컴이나 이런 프린트들을 뽑을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시험과 상관없이 이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문제집 3권, 4권 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의대에 합격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과학하고 사회 다 1등급이던데 어떻게 그렇게 했니? 물어봤더니 9권씩 풀었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초중등 시절에도 2권, 3권 이렇게 푸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오답을 잘 정리하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학생들은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 학생들은 습관을 잘 형성해 주시고 중간 기말고사 때는 학교 시험의 성적보다는 과정의 어떤 충실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성적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거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저 새벽 2시까지 맨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대요. 가만 봤더니 맨날 베끼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혹은 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봤더니 되게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답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전문가를 좀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초중등관이 12월에 또 이제 새 학기 개강을 할 거예요. 신학기 개강. 그리고 제가 그래도 초중등관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등관으로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관에서 하이탑반이 만들어지고 인서울의 최고 대학을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하이탑반 졸업생이 지금 2기입니다. 이번 년이 2기. 1기가 작년에 졸업했고요, 하이탑반. 2기가 이번 년에 졸업하는데 1기, 2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우리 하이탑 초중등관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하이탑반을 계속 하이탑반에 있었던 아이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라포도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말 잘 들어줘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컨텐츠가 괜찮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개강 설명회 때 커리큘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